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상승은 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1.01%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포털 사이트라든지 시장에서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이슈가 됐었던 것을 살펴보자면, 우선은 BTS가 빌보드 차트 1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예전에도 BTS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몇 개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넷마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DPC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아마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청약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자금들이 SK 바이오팜 때만큼 정말 많은 자금들이 이 청약에 돈이 지금 쏠린 것 같아요. 청약을 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며칠 뒤에 돈을 환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갔던 자금들이 아마도 다시 보통 이제 많이는 못 받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받더라도 상당 부분의 금액들은 다시 리펀 해가지고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도 역시 기존에 투입되어 있던 예탁금에 엎쳐서 더 예탁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시장이 엄청나게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28일 기준으로 예탁금이 54조 7천억 원 정도, 그리고 신용융자도 여전히 같이 상승해서 16조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16조 신용융자 시대가 정말 왔네요. 대단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좀 상승 쪽의 움직임을 두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분봉상으로 살펴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밀리더라도 이런 밀림은 오히려 기회가 돼서 이때 우리 좀 많이 매수가 좀 해줘서 결국은 이제 매동상으로도 보면 일봉상으로 이제 정말 전고점인 863.80포인트 거기를 눈앞에 놔뒀습니다. 지금 오늘 853.37포인트니까요 10포인트 정도만 더 올라가면 전고점을 뚫고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이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역사적 고점이었던, 그러니까 2017년 말에서 2018년 이때 900포인트 상승했었잖아요. 932.01포인트도 사실은 뭐 얼마든지 이 정도 유동성이라면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2500포인트 정도에서 한 번쯤 또 눌림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어쨌든 장 초반에 이렇게 밀리고 시작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메이크업 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한 걱정보다는 각각 가지고 계신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자금이 어디로 쏠리면서 거래대금이 몰리는지,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셔야 물려도 빠져나올 수가 있고 수익을 보셔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다만 어느 타이밍에 그런 종목에 들어가느냐, 진입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광동제약, 비트컴퓨터, 종근당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3개 정도를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종목,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차트를 보고 나서 유심히 살펴보고 싶다라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광동제약, 비트컴퓨터, 종근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는 삼다수 때문에 좀 올라갔고요. 이 종근당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때는 삼다수 때문에 제가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때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된 베타딘 이노스프레이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사로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요 캔들의 하단을 딱 지켜주고 나니까 반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딱 봐도 한 번 막히고 두 번 막히고 세 번 막혔던 데를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던 이 지지라인은 정말 최악의 마지노선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기가 깨지면 엄청나게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매집을 하거나 매수를 이 종목이 상승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매집이나 매수를 한다고 했으면 여기서 당연히 상승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오늘 지난주에 상승을 강하게 줬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량이 확 죽어버리면서 빠졌는데 어디서 과연 지지를 해주겠느냐. 딱 봐도 지금 이제 금액상으로도 봤을 때 9,830원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지지라인은 만원대인 것 같아요. 만원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얘가 중요하게 뚫고 넘어가서 지지해 줘야 될 라인은 10,000원이다. 물론 10,000원이 호가창 단위가 바뀌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5이평선이 빠지면서 이 5이평선이 거의 한 10,000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5이평선 찍고 지금 밀렸는데 오늘 장중에 얼마 정도까지 간지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고가가 10,000원을 제가 조금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장중 10,050원 고가였습니다. 어찌됐건 10,000원 살짝 넘겨주고 마감을 했는데, 밀려서 마감을 했는데, 저는 거래량이 좀 빠지면서 하락하는 움직임에서는 큰 어떤 그 시그널이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받을 만큼 조정을 받고 그 조정이 이어지면 그때에는 아마도 어떤 이슈와 함께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안 길어질 수 있고는 차트상으로 좀 보면서 지속적으로 좀 스트레킹 해야 되겠죠. 트래킹 하면서 살펴보다 보면 이게 더 빠져서 이제는 안 돼야 될지, 이제는 정말 손절하고 나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이게 반등을 주면서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는,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줄지, 그거는 점점 시간을 지나면서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차트를 볼 때에 같은 지점을 지금 한번 쳐주고 밀렸고 또 한번 쳐주고 밀렸고, 여기서 지지가 돼서 이 라인대에서 오히려 이 아래쪽보다 더 높게 레벨업 하면서 멈춰주면서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조정을 받고 상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시장에서는 함부로 손절보다는 어느 정도 지점에서 지지라인을 잡고 얘 이슈가 살아있는지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0,000원을 좀 돌파해주면서 추세 전환이 좀 일어날 것 같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되네요. 다만 매동을 봤을 때 순매수로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은 보여요. 아무래도 기관은 크게 이 광동제약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주로 외인과 개인의 매수와 매도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한 8월 정도부터 쭉 보면 어찌됐건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상대적으로는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때 물론 한번 털고 나가면서 모아놨던 것을 일부분 순매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어쨌든 지금 순매수로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 시장이 계속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 좀 팔고 이랬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이나마 순매수를 해준다라는 부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다 할 움직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함부로 손질보다는 1차적으로는 이 22평선을 또 지켜주면서 10,000원을 돌파해서 위에서 좀 놀아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좀 차분하게 살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워낙 많은 종목들이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얘 호재가 하나도 없었다면 그런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삼다수건,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베타딘 이노스프레이를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박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지켜보시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는 사실은 원격진료 관련주입니다. 원격진료 관련주인데, 오늘 뭐 대장이다 뭐다 하는 거를 둘이서 옥신각신하는 게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가 오늘 이렇게 라인을 뚫고 올라갔어요. 제가 CJ 시푸드하고 유비케어를 그때 말씀드렸었고, 유비케어가 어쨌든 이렇게 한 번, 두 번 쳐주고 세 번째 돼서 이제 드디어 양봉을 뽑았죠. CJ 시푸드는 뭐 거의 날라갔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간다는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가 됐건, 이게 뭐 유비케어가 됐건 비트컴퓨터가 됐건 먼저 치고 가는 건 좋다. 왜냐면 같은 종목의 같은 라인군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오늘 뭐 거래량이 좀 적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양봉을 좀 뽑아내면서 무려 11% 상승을 좀 했고, 이 라인 세 번째 라인을 갖다 치고서 올리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에 반해서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한 번 쳐주고 두 번 쳐주고 먼저 한 번 더 쳐줬어요. 빠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앞서서 조금 더 먼저 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컴퓨터가 아직 그 원격진료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잖아요. 비대면 언택이 워낙 계속 향후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들고 있으시는 게 맞고, 다만 요 라인 박스권을 잘 지켜주면서 움직이는지,
요 라인대에서 이렇게 좀 빠지지 않고 요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보시고, 혹시 좀 밀린다면 22평선 지지해주는 거 보고 조금 그 물타기를 하셔도 되고요, 수량을 늘려가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켜서 좀 본다면 전 충분히 14,000원 정도 라인까지 다시 한번 쳐주고 후에는 계속 막히고 있는 이 15,000원 정도 라인까지도 한번 세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뭐 웨이닝업 기간이 이틀 동안은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래량이 좀 터졌던 이날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틀 정도를 살펴보면 뭐 메인도 한 10억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크게 아주 웨인과 기간 전부 순매도 일변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는 큰 어떤 영향은 덜 미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지켜볼 만한 여진이 있다 판단이 되고, 의약 지금 협회에서 보면 그 막 지금 그 파업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공공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의사의 1년 배출하실 수 있는 그 정원을 뭐 충원을 또 늘리신다라는 건 말씀도 하시고, 정부에서는.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약업체에 종사하시는 의사분들께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슈가 좀 살아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누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고, 시끄럽다라는 것은 충분히 어떤 이런 종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이슈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요, 그런 때가 아마도 어떤 이슈가 있는 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받는 구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이 참 움직임이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나파모스타트, 나파벨탄, 이거에 대한 임상에 대한 소식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되는데, 내용이요, 그죠? 나파벨탄이 러시아 임상을 지금 2상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임상 3상 지금 진행한다는 소식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움직임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좀 거래가 좀 터지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쌍봉 만들었던 이 위치에 있었던 물량들, 수량들도 이렇게 양봉으로 좀 소화를 하면서 가고 있고, 어찌됐건 정말 진성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들고 가실 분들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소화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1만원 정도 라인을 돌파해주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딱 지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얘가 만약에 다시 한번 더 이 브론즈 밴드 상단을 좀 쳐주면서 양봉을 뽑아낸 후에 종가 기준으로 21만원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저는 다른 날라간 종목들처럼 굉장히 강하게 양봉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종근당이 그냥 허접하게 소형 제약사 뭐 찌라시 뿌려가지고 뭐 백신이니 무슨 뭐 치료제니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을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파벨탄 항응고제 원래 급성 췌장염 치료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자 하는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어찌됐건 파스테르 연구소하고 같이 약물 재창출 연구를 통해 가지고 현재 뭐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임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 소식이 나왔음에도 이렇게 많이 못 올랐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량을 소화하면서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임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우선은 하기 전에 한편으로는 이제는 아주 강한 소스에 몇 번 갔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쉽게 다시 시세를 내는 그런 움직임은 아닌가 보다. 왜냐면 보통 뭐 마스크 하면 처음에는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엄청나게 가고 막 상한가도 몇 번 가고 이랬다가 지금은 뭐 웨이크론이라든지 기타 마스크 관련 종목들 좀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와도 좀 상승폭이 좁잖아요. 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이런 효과에 대한 소식이 나와주고, 어찌됐건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인을 딱 잡아주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22평선이 버티고 있으면서 현재 이 상승했던 양봉의 윗 구간 라인을 딱 버티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려봐야 한 18만원 정도까지 밖에 안 밀릴 거라고 좀 보고요. 오히려 지켜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상승에 대한 여력이 더 커질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골이 닿았다, 음봉이 나왔다, 이것보다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의 조정, 그리고 이슈가 살아있고 추세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이 라인대, 그리고 21만원 정도 라인대에 한번 다시 터치할 수 있는 움직임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종목이 워낙 시장에서 빠르게 순환하고 있고 자금이 몰려서, 다만 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고 실체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분명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급하게 파시거나 순절하시거나 그러시지 않는 그런 좀 매매 어떤 방식을 가져가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뭐 집에서 재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항상 몸 건강하게 잘 챙기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